치과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나. 요즘 치과 잘못 가면 정말 이 다 털린다고 하던데 어떡하지? 뭐가 그렇게 궁금하세요? 아저씨 누구예요? 저요? 저는 18년간 네. 이 동네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피해야 될 치과를 소개해드리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곳에서 18년 동안 치과 교정 전문의로 치과를 운영 중인 한종훈 원장입니다. 지금까지 3,000명 이상의 환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인분들 만나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 치과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치과 빼고는 다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대한치과교정학회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연을 듣고 접하는데 피해자만 920명에 피해액만 무려 36억 원이 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일반 교정보다 훨씬 싼 투명 교정을 해주겠다며 반가 이벤트 등을 내세워 환자들을 모집한 뒤 치료비는 선납으로 받고 치료를 중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고요. 실제로 자기가 치료받던 치과가 없어져서 진행도 못하고 환불도 못 받아서 난민처럼 여기저기 떠도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치과에도 그런 환자들이 와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고요. 여러분이 친구들과 식당을 예약하려고 지인들의 후기를 좀 물어보시죠? 저 같은 경우에도 무엇보다 실제 경험한 분들의 후기를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요. 제가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할 때도 다른 원장님이 치료한 결과를 보고 고르고 골라서 제 치아를 가장 잘 봐주실 만한 원장님을 찾아서 간답니다. 사실 치과의사끼리는 어디가 잘하고 환자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쓰는지 대부분 잘 알죠. 반대로 같은 치과지만은 거기는 조금 꺼려지는 곳이 있고요. 치과의사 입장에서 추천하는 유형의 치과와 꼭 피해야 할 치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첫 번째 치과 유형은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급하게 치료를 진행하는 치과입니다. 이런 치과는 환자에게 왜 이런 치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과도하게 치료비 할인 부분을 더 많이 설명하고 보통 매출에 급급하다는 특징이 있죠. 실제로 저한테 오셨던 환자 중에서 강남의 모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6개월 전에 시작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거기서 치료하시지 왜 치료 도중에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자기는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받으러 간 건데 갑자기 실장이 뭐라 막 설명을 하면서 오늘 바로 결제를 하고 시작하시면 무려 50%를 할인해 준다고 해서 마치 귀신에 홀린 듯이 카드를 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을 다녔는데 의사 얼굴은 보기도 힘들고 진행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았다는 거죠. 교정치료는 전문 분야라서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매출을 우선시하는 병원을 갔던 거예요. 이처럼 환자를 홀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고 다양한 치료 옵션과 각각의 장단점을 차분히 설명하는 치과를 가야 한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피해야 할 두 번째 치과 유형은 대부분의 치료 계획을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세우는 곳입니다. 그런 곳들은 피하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내가 치과를 가는 이유는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자 간 거지 실장한테 받고자 간 게 아니잖아요. 의사랑 그 외 직원들의 업무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직접 방문해야지만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곳을 아는 저만의 팁이 있는데요. 의사 대비 과도하게 직원 수가 많은 곳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많다라는 기준은 제 생각으로는 의사 한 명당 직원 7명 이상 정도고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직원들과 호흡이 잘 맞고 해서 의사 한 명이서 많은 직원을 두고도 병원을 잘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직원이 많아진다면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보다는 매출을 올리는 그런 진료 쪽으로 유도해야지 인건비가 충당이 될 거예요. 또 바쁜 의사를 대신해 직원들이 의사의 역할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교정장치가 떨어져 가지고 다시 붙여야 되는 경우나 치아에 힘을 주는 고무줄을 거는 과정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되는 과정인데 대한치과교정학회 윤리이사로 일을 할 때 보니까 실제로 의사가 아닌 직원분들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과를 가실 때는 꼭 치료 계획을 의사가 주도적으로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피해야 할 세 번째 치과 유형은 대기 시간이 많은 치과예요. 대기 시간이 많으면 잘 되는 치과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양 이상의 진료를 받는 곳으로 환자보다는 병원을 더 생각하는 곳입니다. 물론 정말 유명한 명의로 소문이 나서 그런 곳도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이 대기 시간이 길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치료에 따라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넉넉하게 시간 간격을 두고 예약을 잡아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치과를 운영하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환자가 대기하는 경우가 없고 무엇보다도 환자랑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유를 갖고 대화를 하다 보면 환자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치료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진료 시간이 짧으면 어떻게 될까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살필 시간이 없어서 잘못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치료하는 동안 환자들의 반응과 의견을 드릴 시간도 좀 부족하겠죠.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가 자신에게 좀 더 관심을 더 기울여주고 한마디라도 더 해주길 바라겠지만 말이에요. 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제일 안 좋은 치료가 바로 치아 교정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 중에서 다른 곳에서 교정을 하고 잇몸 치료를 하러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게 갈 때마다 30분, 1시간 이상씩 기다렸다는 거예요. 교정 치료는 다른 치료랑 다르게 한두 번 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길면 2년 이상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많이 기다린다면 어떻겠어요. 이분 입장에서는 교정 치료라서 중간에 다른 치과로 바꿀 수도 없고 갈 때마다 매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긴 치과는 여러 가지로 환자분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치과가 원래 그런 곳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잠깐 대기 시간이 긴 건지도 확인하셔서 치과를 찾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피해야 할 네 번째 치과는 너무 상업적인 치과입니다. 상업적이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은데 한 가지 기준을 정하면 너무 할인 이벤트가 많거나 광고가 많은 곳입니다. 물론 상업적이라는 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 치아만큼은 그런 곳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결국 사용되는 프로모션비, 인건비 등을 충당하려면 환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치중하기보다는 매출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되거든요. 특히 주부님들 같은 경우 시장에 가서 장을 보러 가면 할인 이벤트라고 해서 싸게 파는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고 단기간에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질이 떨어지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좋은 사고 싶은 제품은 할인을 안 해도 잘 팔리죠. 근데 만약에 할인을 하면 그 할인된 가격만큼 수익을 내야 하니까 값상 상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리담회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다는 말 아시죠? 싼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물건을 떨이로 사도 약간 찜찜하죠. 근데 우리 몸의 일부인 치아를 그런 곳에서 치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상업적인 할인 이벤트와 프로모션들을 하는 곳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에 보시면 광고나 프로모션을 잘 하지 않는데도 숨은 보석 같은 치과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은 치과인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마지막 5번째 치과는 의사가 자주 바뀌는 곳입니다. 의사가 바뀌면 뭐가 안 좋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리 똑똑한 의사라도 그 환자에 대해서 새롭게 파악을 하고 진료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대로 알기가 힘들죠. 예를 들면 교정치과에서 대표 원장이 아닌 월급을 받고 일하는 선생님이 6개월마다 계속 바뀐다고 하면 상당히 곤란해요. 교정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성상 최소한 1년 이상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바뀔 때마다 또 상황들을 설명하고 해당 의사분도 새롭게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희 병원만 오시는 분들의 치아 상태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래서 오셨을 때 스케일링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잇몸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게 되는데요.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환자분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잘 맞고 믿음이 가는 동네 치과 한 곳을 정해서 다니시면 신경도 덜 쓰게 되시고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피해야 할 5가지 치과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변에 치과가 많으니까 별 고민 없이 치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절대 마시고 가까운 주변 지인들에게 어디가 친절하고 잘하는지 물어보고 검증 받은 곳을 가세요. 만약에 없으시면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좋은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치아는 한번 잘못 치료하면 계속 비용도 발생하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까 텀 선정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까다롭게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치아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하남 18년산 교정지킴이 한종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